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열등감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 피해를 입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가벼운 피해가 아니라 지구 생명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2019년 우리는 일본 불매에 들어갔습니다.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잘 나가는 일본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일본 불매를 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재밌게도 그 발단은 넷플릭스입니다.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정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일본 국민들이 열등감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폭력을 멈추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얀마 주재 17개 나라 대사들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17개 대사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600명 넘는 민간인이 미얀마에서 살해당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얻은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위해 항의하다 숨졌다며 군부의 강경 진압을 규탄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미얀마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열망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하겠다며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각 대륙을 대표할 만한 선진국들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가 참여했고 북미에서는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그 많은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왜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냐며 열등감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조차 일본에서 미얀마인들의 집회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의 파괴 등 일본 국내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면 좋을 텐데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폐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는 드디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정말 황당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의 정부 정책, 소문 대책 등 강화, 기사에서는 단어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까지 모두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불리는 장치를 이용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한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문가 언론들은 이것이 거짓임을 이미 예전부터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처분수 처분을 할 경우 IAEA가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국내외에 투명성 높게 정보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이 소문 피해를 억제하는 것과 연결된다. 내가 선두에 선다는 각오로 책임을 지고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고, 코이즈미 신지로 환경상도 아직 정식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오염수 처분 결정을 계속 미뤄 부응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화 처리된 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 피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오염은 사실이 아닌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어민들은 올림픽 반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동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조선을 싣고 도쿄만 안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도쿄 도민이 사용하는 전기고 만 안에는 큰 어장도 없고 가장 문제가 적은 것 같다. 원자력 발전 사고의 대가를 전기 요금에 추가해 국민이 지불하고 있다. 나라로부터 세금도 주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도쿄전력의 임원이나 사원은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고 일부는 아무런 책임감 없이 우아한 생활을 한다. 정부, 도쿄전력, 미디어는
해양 방출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의무가 있다. 국민보다 기업을 우선하는 스가 내각은 국민의 생활이나 생명을 지켜줄 마음이 없다. 스가 내각의 캐치프레이즈는 자조니까. 말 그대로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하는 일본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지구 민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바다 생명체를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일본 불매에 나서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2009년 영화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영화는 돌고래를 사랑하는 마을로 포장된 일본의 타이지에 영화 제작팀이 잠입하게 되고 마을에서 벌어지는 돌고래 학살을 취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이지의 어민들은 집단 학살에 잡은 돌고래를 고래 고기로 속여 전국에 판매하고 있었고 돌고래 박물관은 돌고래 고기 판매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타이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고 모두 포장된 가짜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영화는 한 발 더 나가서 돌고래와 고래가 심각한 중금속 오염에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은 일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입국 금지 당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동물원과 수족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돌고래가 이 타이지에서 온 것이어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망신을 당한 일본이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우익기업 미츠비시에 대한 불매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츠비시 불매도 재가열, 참치와 돌고래 남획 문제를 언급한 화제의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 기사에서는 일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큐는 환경 오염과 인간의 어업 활동으로 인해 해양 생물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작팀은 각국의 어업 현장을 취재하는데 여기서 일본이 빠질 수 없습니다. 다큐는 일본의 고래와 돌고래, 참치 학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다랑어의 경우 현재 초기 자원량의 약 3%까지 감소한 상태고 전 세계 참다랑어의 40%를 일본 전범기업 미츠비시가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 공개된 참치 남획에 관한 다큐멘터리 The End of the Wine에서도 미츠비시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와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윌리 맥켄지는 참다랑어는 코뿔소나 호랑이처럼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멸종에 크게 가담하고 있는 것은 미츠비시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넷플릭스의 다큐로 인해 미츠비시의 만행은 다시 화제가 됐고 전 세계에서 미츠비시 불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래와 참치 여액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고래, 돌고래, 참치를 멸종시키는 일본의 행위로 인해서 지구는 병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사에 달린 대표적인 댓글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미츠비시 불매,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이웃나라 사람 등이 얽혀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참치에 대해서 일본이 남획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루머로 반대로 일본은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을 정도로 남획하고 있는 것은 일본 이외의 특정국이 이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